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영어 다이어 알맹이 껍데기 5권에 있는 단어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5권. assume. assume을 보시면요, 여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뭐 추정하다. 이걸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추정하다. 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인척하다. 그죠? 가장하다. 뭐 이렇게도 사용된단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특질을 띠다. 또는 어떤 양상, 어떤 모습을 띠다.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책임을 맡다. 이렇게도 사용하죠. 그죠? assume이라는 단어가. 예. 그리고 이제 ing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assuming 하면은요, 건방진, 주제넘은 이렇게도 사용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추정하다도 영어로는 assume이에요. 또 뭐뭐 인척하다도 assume이에요. 그죠? 뭐 특질을 띠다 할 때도 assume을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은 영어로 볼 때는 다 하나의 같은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추정하다도 assume을 쓰고 뭐 인척하다, 가장하다 할 때도 assume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예, 그 네이티브들이 볼 때는 같은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추정하다라고 하고 뭐 인척하다 하고 전혀 같아 보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표현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에 집착하니까 그 공통 분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뭐 책임을 떠맡다 하고 가장하다 하고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전혀 남남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사진에는 이렇게 껍데기만 모아놓은 거예요. 예, 가장하다 하고 책임을 맡다 하고 또는 assuming, 건방진 이거 하고 전혀 서로 일맥상통한 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껍데기를 우리가 보니까 서로 공통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에 실려있는 이것들이 다 껍데기, 표현일 뿐이다. 이겁니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즉 상황이죠. 이것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개념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목적은 그런 표현이라든가 껍데기에 벗어나서 진짜 이 단어 assume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개념을 파악하자는 거예요. 개념을 알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요것이 이제 단어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 그 작업을 한번 해보죠. 예. 예,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은 뭐뭐와는 다른 것을 취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assume에서 온 겁니다. assume이 take의 뜻이거든요. 예, 여기서 온 거예요. 어쨌든 뭐뭐와는 다른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기본 개념을 알고 한번 보죠. 추정하다, 인척하다 이걸 비교해 볼게요. 예. 자, 1번을 보시면은 I assumed that he was innocent. 뭐뭐는 다른 것을 취하다라는 이런 말이 했죠. 뭐뭐는 다른 것.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 대절 he was innocent. 그 사람이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과는 다른 거예요. 사실과는 다른 생각을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assume이란 말은 뭐예요? 뭐뭐는 다른 것을 취하는 거죠. 기본이 사실, 진실, 참 이런 거예요. 그 진실이라든가 참, 사실 이런 거는 다른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생각, 의견 이런 거예요. 추정, 짐작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추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인 게 아니잖아요. 뭐일 거라고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assume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assume이라는 것이 왔을 때는 뒤에 벌써 that 이하의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취한 거니까.
아시겠죠? 사실이 아닌 것을 취했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무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무죄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assume, 취한 거예요. 그럼 말이 좀 부자연스럽고 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추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I think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He assumed an air of concern. 자, 여기 air를 우선 한번 볼까요? air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공기를 말하죠. 공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메타포라고 했잖아요. 비유.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언어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이 공기라, 여기서는 어떤 태도 같은 걸 말하거든요. 어떤 분위기 같은 걸 말하거든요. 우리말에도 한번 보세요. 그 집안의 공기는 따뜻해. 그 집안의 공기는 아주 차 하면 뭐예요? 그 집안 분위기는 따뜻하다 또는 그 집안 분위기는 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에어란 말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기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분위기, 어떤 풍김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여기는 뭘까요? An air of concern이니까 concern, 걱정해 주는 태도 또는 분위기를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실제 본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이잖아요. 그죠? 실제 여기에 사실이 아닌 다른 생각 또는 의견을 취하는 것처럼 여기는 뭐예요? 진실된 마음이 아닌 다른, 진실된 마음과는 다른, 본래의 마음과는 다른 뭐 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실된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이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냥 뭐뭐 인척하다, 뭐뭇을 가정하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해되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닌 의견, 사실이 아닌 추측, 사실이 아닌 짐작을 취한 것처럼 본래의 진실된 마음이 아닌 가짜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가인 거예요. 가짜를 둘 다 취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추정하다와 뭐 인측하다는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추정하다, 여기 1번에 assume에다가 뭐 인측하다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안 되는지. 나는 그 사람이 무죄 인측했다. 그래도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가잖아요. 그죠? 왜? 본 개념이 같으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추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어떤 생각, 의견, 짐작, 추측을 취하는 것. 인측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다른 것을 취했듯이 진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하다, 인측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되죠? 예, 우리는 공통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단어를 이해한 거거든요.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일을 맡다, 건방진,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He assumed the responsibility. 그는 그 책임을 떠맡았다. 이런 말이다 말이에요. 떠맡다. 이 말이에요. 맡다라는 건.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뭐하는 다른 일을 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뭐뭐하는 다른 일. 뭐뭐하는 앞에서는 추정하다는 사실과는 다른 것을 취하다. 즉, 추측하다. 이렇게 했고, 또는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취하다. 이것을 뭐뭐 인측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뭐와는 다른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다른 일을 취한 거예요. 이 다른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책임이죠. 지금까지 맡아왔던 것과는 다른 일, 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여기에 비어 있습니다만은 new, 다른 것이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He assumed the new responsibility. new 같은 게 들어가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책임이에요. 기존에 해왔던 일이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던 일을 다시 만든 경우는 assume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여기 잠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resu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sume. 이건 assume하고 다르죠. 여기 접두어, 이건 다시, again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take. 다시 떠맡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해왔던 일을 다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예문이, he resumed the task. 잘 안 보이죠? 예, he resumed the task. 이래 돼 있죠? 그럼 그 일을 다시 떠맡는 거예요. 해왔던 일이죠? 해왔던 일을 다시 맡는 거예요. assume하고는 다르죠? assume은 뭐예요? 해왔던 일을 다시 떠맡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다른 새로운 일을 떠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는 이제 타동사로 사용된 거다, 그죠? 뒤에 task 목적어가 있는 걸로 봐서. 근데 뭐 역시 영어는 고리브라고 했잖아요.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한번 보세요. The meeting resumed. resume. 이거는 뭐야? 회의를 다시 재개했다 이런 말이야. start again 이 말이에요. 회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는 뭐예요? 리가 왔으니까 기존에 해왔던 회의죠. 기존에 해왔던 회의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픈하는 거죠. 그죠? 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resume을 소개했습니까? assume과 비교를 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assum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 다른 것을 취하는 거였잖아요. 기본 개념이. 이해되죠? 예. 자, 다시 그러면은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건방진 한번 볼게요. He spoke in an assuming way. 말 그대로 건방진 태도로 말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ssume이라는 것은 그는 자신의 본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본래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자기는 항상 부족하고 열등하고 뭐 많은 것이 사실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자기는 늘 부족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른, 그게 본래의 모습인데 그거는 다른 뭐 상당히 많이 아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본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태도를 취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그냥 건방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건방지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취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역을 해본 겁니다.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기본 개념에 맞춰서 제가 풀이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신의 그 참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그게 본래 모습인데 그거는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말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표현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기본 개념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이제 ing가 붙어서 물론 행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죠? 행동사로. 예. 자, 이제 요걸 한번 보죠. 뭐 특질을 띠다, 뭐 양상을 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5번을 보시면은 His life assumed a new meaning. 여기 new가 왔잖아요. assume가 아주 잘 결합되는 거예요. 왜? 뭐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뭐와는 다른 다른 것을 취하다는 뜻이니까 새로운 것이죠. 다른 것은 새로운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assume이라는 것은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삶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뭐 특질을 띠다, 양상을 띠다라고 복잡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new가 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자연스럽다고요? assume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뭐하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의미를 취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되죠. His life assumed a new color. 그의 삶은 새로운 색깔을 취하게 되었다. 새로운 색이라는 것은 얘는 메타포겠죠. 새로운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정리는 이제 총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앞에는 개념을 쭉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로 단어만 딱 외우고 단어에다가 단어 뜻 요것만 주로 하는 방식으로 익숙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영어가 잘 늘지는 않아요. 뭐 시간이 없어 그런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말은 아닌데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은 간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헛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런 다양한 이렇게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예문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인척하다 앞에 예를 하나 들었죠. 한번 보세요. He assumed indifference. 여기서 indifference라는 것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다른 태도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실제로는 뭐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서도 관심이 있는 태도가 아닌 그 태도와는 다른 태도. 다른 태도가 뭐예요? indifference예요.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를 뭐예요? 우리는 그냥
무관심한 척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해되죠? 예.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모습과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왔던 일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떠맡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뭐 특질을 띠다, 양상을 띠다. Environment has assumed a global concern. 이 말이에요. 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assume, 다른 모습을 띈 거예요. 이게 a global concer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뭐예요? 환경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항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세계적인 관심사항이 아니었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 다른 상황이 뭐예요? 글로벌 컨선이에요. 세계적인 관심사, 세계적인 관심을 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취하다, 띠다, 취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환경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뭐뭐로 되다 라고 해도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거는 왜 그래요? assume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딱 알고 있으면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가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있는 것이 의미인 줄 알았기 때문에 표현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라는 줄을 알고 책을 읽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뭐예요? 부자연스러워요. 잘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문맥에 맞는, 맥락에 맞는 표현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기본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냥 사전에 있는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쭉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The trivial issue began to assume importance. 그 사소한 문제가 지금은 뭐예요? 중요한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뀌다 좀 했잖아요. assume에 바뀌다는 뜻이 없잖아요. 그건 저희 개인적 표현인 거예요.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예. 새로운 모습이죠? 새로운 모습이에요. assume. 옛날에는 그건 못했다는 거예요? importance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mportance, 중요성이 없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중요성이 있는 문제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자, 책임을 떠맡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보죠. He assumed the presidency. 자, presidenc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이제는 얘는 사장직이라고 했네요. 회사 같으면 사장이 될 거고, 또 행정부, government라든가 administration, 그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맥락의 문제입니다. 자, he assumed the presidency. 얘는 회사라고 보죠. 그는 그 사장직을 사장직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 전과는 다른 일을 또 맡는 거니까 뭐와는 다른 것을 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사장이 아니었는데 이제 사장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assuming 금방진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한번 볼게요. He's not an assuming person. 이 assuming 형용사로 사용된 거예요.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은 뭡니까? assuming person.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본래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본래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나 싶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우리는 거만한, 건방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arrogant하다. 이 말이에요.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취하는 사람. 부족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거만한 사람이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로가 다. 자, 알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정리를, 사전에 이제 뭡니까? 예. 이게 다 사전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걸 강의를 듣고 여기에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숲으로 그릴 수 있으면 이 단어를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사진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진을 벗어나면 해방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유자재로 지금 사진에 요런 표현을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문맥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구애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박되는 것은 뭐예요? 구속되는 것은 뭐예요?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 오늘은 어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